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접촉 전압을 계산할 때 대지 전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일반 전선로에서 대지 전압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접촉 전압 계산할 때 대지 전압은 접지식은 뭐야? 전선과 대지 사이. 그 다음에 비접지식은 뭐야? 전선하고 나머지 선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뭐란다? 대지 전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입니다. 지락사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죠? 이 그림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압기인데, 여기가 고압이고, 여기가 이제 저압이 되는 거죠. 저압의 변압기예요. 그래서 저압의 변압기의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표현하면, 이 저압의 변압기의 뒷단에 우리가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전동기라든지 이런 부하를 달아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기본은 뭐야? 변압기 2차 측, 즉 저압 측 한 단자에다 반드시 뭐야? 접지 공사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접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게 됩니까? 요거를 RA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전동기의 외함에도 반드시 접지를 할 거예요. 요걸 RB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는요, 이쪽 2차 측만 그려서 보면 전원이 있고요. 잘 보세요.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V. 그 다음에 전원의 한 단자에, 밑에 쪽 한 단자에다가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뭐야? 전동기에다가 접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얘하고 얘하고 같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얘들을 묶어서 이렇게 그리기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얘기 됩니까? 그때 여기에 걸리는, 이 전동기 쪽에 걸리는 이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그래요? 대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여기를 뭐라 한다? 대지 전압이라고 해요. 그럼 대지 전압은 V의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얼마예요? V 곱하기 얘하고 얘가 직렬로 있잖아. 지금 얘 중에 어디에요? 여기에요. RA 플러스 RB 중에 B에 걸리는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 한다? 대지 전압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 회로에, 요건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요것도 지울게요. 자, 요 회로에요, 그대로 요 회로인데, 요 회로 뒤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인체가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체에 전류가 흐르겠네요.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잔인한 회로를 그립니다. 저는 잔인한 회로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자, 이렇게 잔인한 회로를 그립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인체가 접촉 안 했을 때는 뭐야? 대지전압과 하는 문제고, 인체가 접촉이 되면 인체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데, 이때 인체의 저항을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얘하고 얘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I의 프라임은 전체 전류에다가 RB하고 R 중에 일로 흐르는 거니까 반대편 저항을 쓰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찾아내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에 전압하시면 돼요. 전체 저항분에 전압하면 돼요. 전체 저항은 얼마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얘하고 얘네들이 병렬이죠. 그러니까 RA는 그대로 있고 RB에다 플러스 R에다가 RB에 곱하기 R이 됐다. 요렇게 된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때 공식은 저렇지만 얘부터 계산해서 요거 넣어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편에서 전기기사 실기 이론 비법서 편에 요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접지를 했고, 변압기의 2차 측의 한 단자에다가 접지를 했는데, 그렇죠? 접지를 했는데,
이 접지의 목적은 뭐예요? 1, 2차 혼촉대 2차 측 전이가 올라가는 막자는 거죠. 중성선 접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추가 접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설비 기준 할 때 보면 수용과 인입구에 추가 접지 뭐 이런 거 하면 추가 접지 저항을 달아야 된다면 어디다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접지가 되면 이거 그죠? 추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 뭐야?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지락이 나서 지락 전류가 오는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저항을 낮춰줘야 되는 이 저항을 뭐라고 한다? 이 저항을 다는 걸 추가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접지라는 건 뭐예요? 이 저항을 이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저항을 접지 저항을 낮추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전류 차단기 동작을 왜? 이렇게 되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접지 개념까지만 좀 아시면 이 내용은 그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연도 문제를 할 텐데 이 접촉 전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접촉이 누가 된 거야? 인체가 된 거예요. 인체가 접촉이 됐다는 건 감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감전에 대한 부분에서 한동안 예전에 2009년도 이때 한참 뭐가 나왔었냐면 감전에 대한 것들 중에 감전이 되면 심장 쇼크가 많이 오니까 심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라는 문제가 한 두 문항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이 돼서 KEC로 바뀐 다음에 제가 KEC는 설비 기준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KEC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예전에 비해서 감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 왜? 감전 때문에 뭐예요? 자, 주목. 감전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전부는 절연. 그 다음에 뭐예요? 외함이나 격벽.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누전 차단기도 달고. 그죠? 맞아요. 그런 얘기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얘기도 했고.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 두 문항 정도 언제 있었어요? 이 심장에 대한 게 2009년에 출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접촉 전압을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자, 1번이에요. 인체가 전기 설비에 접촉돼서 감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이때 감전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라 이거죠. 감전의 위험도라고 하는 건 제일 기본이 뭐예요? 전원의 종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저압에다 내가 감전이 됐는지 고압에 감전됐는지 22,900이 감전됐는지 알아서 위험도는 많이 다르겠죠? 맞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내 몸에 내가 닿았을 때 내 몸에 전류가 얼마나 흘렀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통전 시간이 되죠. 예를 들어 내가 0.1초만 흘렀다. 이런 거하고 3초 흘렀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3초 흘렀으면 거의 아웃되는 거죠, 사람이. 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전이 된 경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전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죠. 미리암페어 단위냐,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냐 이런 건 별 문제 없겠지만 뭐예요? 암페어 넘어가면 위험하죠, 사람이.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거는 뭐냐? 통전 경로예요. 우리가 감전이 됐을 때 왼손으로 감전된 거하고 오른손으로 감전된 게 다르죠. 왜? 왼손으로 감전이 되면 심장 쪽이 최단 거리로 올 거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멀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감전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정 요인을 네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위험하고 그죠? 경로가 짧을수록 위험한 거고 시간이 길면 위험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네 개는 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전의 피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네 가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 감전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전류고 어떤 전류고 어떤 전류 하는 건데
인체에 흐르는 전류 수미리암페어라서 자극으로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 정형외과 가면 찌릿찌릿찌릿 하는 요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자극을 느끼는 정도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도체를 잡고, 이게 너무 잔인하지. 도체를 잡고 전류가 막 흘러가는데 전류가 늘어나. 5에서 20 정도 되면 근육이 수축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주목. 이게 위험한 게 뭐야? 근육이 여러분 팔에만 있고 다리에만 있어요?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그럼 뭐예요? 막 심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상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체 통과제가 수십 미리암페어 이르면 근육이 경련,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이제는.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정지가 돼요. 심장에 에러가 나가지고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피가 이제 돌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야? 몇 시간에? 죽음. 그렇죠? 근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단시간 내에 정지시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그죠? 문제가 좀 잔인하다. 이 접촉전압에 해당하는 쪽은 내용도 잔인하지만 문제도 잔인하다. 그죠? 그래서 자극으로 느낀다는 건 뭐야? 전류를 감지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인체에 전류를 승화시켜서 경련을 일으킨다 그러면 경련 전류인데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혈액 공급이 정지된다는 거는 뭐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야. 심실세동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제세동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장.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순간적으로 딱 기절했어.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세동기는 뭐야? 심장 근육에다 충격을 줘서 심장 근육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메디컬 드라마 보면 샥 하면 펑 하잖아요. 그거 제세동기. 그런 개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나오면 한 번 봤으면 웃으면서 맞히는데 한 번도 안 봤으면 무조건 틀린다. 이런 얘기.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린가트웰에서 단상 105V 전동기의 전압측 전동기가 있고요. 리드선하고 외압 사이가 완전히 쥐락이 돼버렸어요. 변압기 저압측의 접지 저항은 여기는 25ohm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접지 저항은 35ohm입니다. 이때 사람에게 위험을 줄 대지 전압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가? 105V에 얼마야? 25ohm. 전동기 얼마야? 35ohm. 여기 단자에 사람이 여기에 다니까 그죠? 될 수 있는 이 대지 전압은 자 얼마야? 105V가요. 20하고 30 중에 30에 걸린 전압이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63V가 그 대지전압, 인체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지전압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63V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 가지고요. 인체는 3000ohm인데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찾으라고 하면 그죠?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라 이거죠. 105V에다가 요거 25ohm 35ohm이고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그려라. 잔인하게만 그리면 무조건 맞춘다 이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니까 전체 전류를 구하시면 되고 그렇죠? 하나씩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저항은 25ohm에다가 30 플러스 3000에 그죠? 30 곱하기 3000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걸 먼저 계산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전체 전류는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전체 저항 얘 계산해서 넣으면 되죠? 근데 저는 계산 안 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30 플러스 3000에 30 곱하기 3000에다가 105V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세 번째.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를 30하고 3000 중에 30을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정렬이니까. 요 앞에 거는 요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값을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그대로 가져가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요렇게 풀어내시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로 뭐냐면 주로 이렇게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는 기사에는 잘 없는데 공사기사는 무조건 실기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하고 공사기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사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대지전압 이걸 물어보는 게 많은데 공사기사는 뭐야? 인체에 직접 흐르는 전류 구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예요.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저압전류에 있어서 지락고장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락고장을 표시한 건데 전동기의 전압은 110이고요. 그렇죠. 110이에요. 그 다음에 지락사고를 익힌 경우 변압기 저압 측의 일선은 고저압 혼촉에 대비해서 접질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죠? 맞아요? 전동기에도 접질했어요. 사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뒤로 가기 전에 미리 잔인하게 그려놓읍시다.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변압기 저압 측에 대한 접전 RA. 전동기의 외함에 걸려있는 전압은 RB다. 저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1번 등가열을 그리면 이렇게 됐다. 그렇죠? 맞아요? 등가열을 그리면 이렇게 됐다. 이때 등가열상의 RB에 여기 걸리는 전압 2라고 표시했죠. RB 쪽에 걸린 전압 2라고 해놨는데 2는 뭘 뜻하느냐라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대지전압을 뜻하는 말이구나. 됐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대지전압 다른 말로 뭐야? 인체가 접촉하면 접촉전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챕터 이름이 대지전압이 아니라 접촉전압이야. 답을 쓸 때도 접촉전압이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어요. 대지전압이라고 안 쓰고. 두 번째 2를 표시하는 그죠? 수식을 써라. 두 번째 2는 어떻게 써야 돼요? R 뭐야? V에다가 여기를 V라고 놓으면 곱하기 RA 플러스 RB 중에 RB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식을 쓰랬으니까 굳이 110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V는 110이라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V, RA, RB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세 번째 저압회로의 지락전류는요. 지락이 나면 전류가 그냥 이렇게 될 텐데 지락전류는 RA 플러스 RB분의 V로 표시할 수 있다. 잘 알아두세요. 지락전류. 그렇게 했으면 고압측 전로의 중성점이 비접지식인 경우에 고압측 전로 일선 지락전류 4A라면 2차 측 접지 저항가 변압기에 그죠? 중성점 즉 2차 측의 접지 저항은 배웠어요. 접지 저항은 일선 지락전류분의 155옴 이하여야 된다. 만약에 지락전류분의 300이나 600을 하려면 그렇죠? 얘는 뭐예요?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얘는 뭐예요? 정확하게 규정을 하세요. 누구 2초 이내라고 하지 말고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 차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고요. 일선 지락전류가 4A 할 때 2차 측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요거 그대로. 그죠? 맞아요. 그래서 변압기 2차 측 접지 저항은 RA라고 해놓은 얘는 일선 지락전류가 4A니까 4분의 150에서 그렇죠? 4분의 150 하니까 얼마야? 37.55옴이 됐어요.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접지 저항 값을 구해라 해서 구했는데 구한 접지 저항 기준으로 RB 값을 구해라.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하라. 근데 접촉 전압은 25V로 제한한다. 자, 주목. 접촉 전압은 전체 전압에다가 RA 플러스 RB분의 RB였는데 접촉 전압은 25V 이하로 하라 했고 요 전압은 110이고요.
RA는 지금 금방 구해서 30.5인데 그때 전동기의 접지 저항 값을 얼마로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얘들 일로 보내. 25에다가 37.5 플러스 RB고요. 110에 RB니까 계산해서 보면 요거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요거 25에 RB를 일로 넘기면 되죠.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RB가 얼마가 나오더라? RB는 11.035옴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등가로상의 쥐락전류를 구하랬잖아요. 저압적 쥐락전류. 쥐락전류는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RA 플러스 RB분의 V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 다 주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문제 안 주어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쥐락전류는. 자, 그러면 RA는 37.5, 얘는 11.03이고 맞습니까? 전압은 110V였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흐르는 전류가 얼마다? 2.27A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제약 전류가.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의 접지극의 매설 깊이. 접지극은 뭐야?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다가 매설을 한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매설 깊이는 몇 메타? 0.75m가 된 거죠. 그래서 75cm라고 답을 한 사람은 다 오답이 된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다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압기 2차체 접지도체는 단면적 몇 스퀘어 연동선이나 그죠? 이런 굵기를 사용하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죠? 맞아요? 변압기 2차측 접지도체는 변압기 2차측 접지를 할 때 얼마나 했어요? 16스퀘어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단 고압에서 저압으로 오거나 25kV 이하 다중접지에서 그죠? 저압으로 가는 경우는 연동선 몇 스퀘어로 가름할 수 있다? 6스퀘어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문제는 이걸 보고 다음 질문 답하라는데 이게 지금 저압치가 얼마야? 110이야.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고압.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꿨단 말이야. 고압에서 저압으로 왔으니까 얼마야? 16이 아니고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규상.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6이야. 그냥 변압기 2차측은 다 6이 아니라 변압기 2차측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16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6인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6스퀘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2020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다 맞힌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반만 맞췄다 이거죠. 반만. 잘 보세요. 옥내배선 시설에 있어서 인입구 부분에 전기저항값이 3호음을 유지하는 그죠? 수도관 철골이 있었어요. 요거. 그죠? 접지구 사용해서 접지 공사를 한 저압전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전선에 추가 접지를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추가 접지하는 목적은 저압전로에 침입하는 뇌격이나 고저압으로 인해서 옥내에서 전이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지락전류를 증가시켜서 과전류 차단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죠? 지락전류죠.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책이 다 같이 단락이라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 쳤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책이 또 다 같이 단락이네.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책을 사볼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추가 접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그 과전차단의 동작을 한다. 지락 발생한 경우에 첫 번째 추가 접지가 그죠? 없는 경우하고요. 두 번째 추가 접지가 그죠? 있는 경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지락 전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관연도 외운 학생들이 무덤에 간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요 회로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락이 되면 지락점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폐회로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로가 형성될 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지락전류는 RA 플러스 RB분의 V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아유, 왜 이래 촌스럽게 정말. 지락전류 했잖아요. 관연도 외우는 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관연도 외우는 게 이거는 문제 조졌으니까 안 외웠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지락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못 구했던 거지. 왜?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답만 달랑달랑 외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에 해보니까 추가 접지가 없는 경우에 지락전류는 그죠? 전압은 얼마였어요? 100V. 저항은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얼마야? 10하고 10이네요. 10하고 10이에요. 5A가 됐습니다. 추가 접지는요. 여기다 추가 접지를 딱 표시했잖아요. 얘랑 병렬을 묶는 게 아니라 얘랑 병렬을 묶는다 그랬어요. 이게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에다가 추가로 묶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저항이 바뀌겠죠? 얼마야? 얘네들은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니까 10 플러스 3 10 곱하기 3에다가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고. 그럼 지락전류는요. 전압은 똑같이 100인데 10 플러스 3 10 곱하기 3에다 플러스 10 하니까 계산했더니 얼마야? 8.13A가 나온다. 만약에 계산했더니 2.13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틀린 거죠. 왜? 뭐 때문에 추가 접지한다고요? 지락사고 때 지락전류를 늘려가지고 차단기 동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병렬로 접지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가 접지를 했어요. 근데 얘를 쉽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풀었던 방법은 뭐예요?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에 지락전류 13, 10분의 100.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이 바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추가 접지가 뭔지, 그 다음에, 그죠? 접촉 전압이 뭔지, 그죠? 지락전류가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몇 해도 웃기는 얘기 하지 마. 회독하면서 이런 거 다 공부해서 외웠습니까? 답만 외웠잖아요, 계산해서. 맞아요? 회독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회독이라는 말은요, 공무원 할 때 하는 말.